물론 저 비료 많이 써봤어요. 웬만한 비료는 다 써봤어요. 인터넷으로 판매가 안 되는 비료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써봤는데 아이비료가 정말 좋아요. 가격 대비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일단 편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아이비료 그냥 부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좀 더 빨리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비료를 꼭 주셔야 되는데, 이 비료를 주는 방법이, 제가 사용하는 비료는 일단 소개시켜드리면은 땡땡땡땡 비료예요. 그냥 이게 써본 결과 제일 현재까지는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이걸 쓰고 있고, 일단 안전해요. 이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적정하게 잘로가 들어가요. 이 코팅이 참 중요하거든요. 식물성 콩기름으로만 코팅이 돼 있고, 좀 저렴한 아이비료 어떤 거는 제가 옛날에 많이 이것저것 써봤는데 곰팡이가 피는 비료도 있고, 비료에 곰팡이가 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 어떤 비료는, 너무 안 좋은 점을 얘기해주면 안 되고 좋은 점만 얘기할게요.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 제 식물이 안정적으로 자라줘요, 이 비료를 썼을 때. 뭐 액비도 있어요. 액비도 많이 있는데 액비 써본 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힘들어가지고 액비까지는 안 쓰고, 요 아이비료가 통은 이 통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여기다 부어 쓰는 거고, 요게 5, 6개월용. 뭐 보통 5, 6개월용이라고 하면은 한 5개월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후에 또 추가로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비료라는 게 뭐냐면은, 비료는 사람으로 치면은 밥이에요. 밥을 줘야 자랄 수가 있거든요. 밥을 안 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흙이 서서히 부패를 하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만들어줘요. 왜 퇴비나 이런 것도 어차피 낙엽이나 나무 껍질 이런 거 주워다가 흙하고 혼합을 해서 뭐 2, 3년 썩히면 그게 퇴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개분이라든가 가축분 갖다가 이렇게 하면 퇴비가 되듯이, 그냥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성장이 그냥 계속 살아는 있는데, 이 성장이라는 거는 전잎보다는 다음잎이, 성체가 되기 전까지 전잎보다는 다음잎이 커져야 되는데, 보면은 잎은 안 커지고 맨날 똑같은 사이즈로만 잎이 나온다. 이거는 영양분이 모자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얼마나 쓰느냐. 회사 제품마다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은 뭐 몇 그램, 얼마나 화분에는 몇 그램, 얼마나 화분에는 몇 그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용량의 표시일 뿐이지, 사실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는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사람도 밥을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운동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또 광합성도 하고 햇볕도 보고 잠도 잘 자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음식도 많이 드시는데 살도 안 쪄요.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료를 적혀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줘도 얘가 그걸 다 흡수를 해요. 먹은 거를 소화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켜주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과비료가 오는 거고, 먹은 만큼 소화를 시켜줄 수 있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단기간에 아이비료를 정말 잘 쓰시면은 정말 건강하게, 잎도 막 튼튼하게 이렇게 막 반질반질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이 비료를 무섭다고 안 주시면은 이제 성장이 자라긴 해요. 하나 나오는데 성장이, 이게 잎이 점점 커지면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대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만 길어지는 그런 현상. 웃자람이 뭐 빛이 부족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부족해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환경이, 식물등 보이시잖아요. 저는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해요. 이 식물등은 그냥 유리인데도 식물등을 안 꺼요. 햇볕이 떠도, 해가 떠도 안 끄는 이유가 좀 약해요, 햇볕이. 우리나라가 이미 이 유리가 있다는 거는, 이건 양지가 아니라 반양지예요. 유리가 그 햇볕에 그걸 걸러버려요. 대부분의 유리는 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등이 필수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비료를 어떻게 주느냐. 뭐 화분이 몇 cm 포트다 하면은 몇 그램, 뭐 한 5g, 3g 이렇게 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 줄 때가 돼가지고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줘요. 이걸 이렇게 딱 주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주고 나서 상태를 봐요. 물을 주면서 한 달 동안 상태를 봐요. 근데 얘가 되게 잘 자라. 잎도 더 크게 나오고 되게 잘 자라.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켜보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또 줘요. 처음 준 거의 반 정도를 또 부어요. 그리고 또 지켜봐. 근데 과비료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뿌리도 막 커지고 막 이러면은 또 줘요.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5개월째가 돼서 계속 줬다 치면은 그 처음에 준 비료는 성분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준 비료 양만큼을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비료를 먹고 더 잘 먹고 계속 먹을 수 있게 빛을 가해주고 바람도 시원하게 공기도 순환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비료를 뭐 6개월마다 이만큼씩 줘라? 그렇게만 사용을 하면은 이 알비료뿐이 아니라 모든 비료를 얼만큼의 화분에 아니면 얼마만의 기간에 얼마큼만 줘라. 이거는 안정적인 것이고 그건 이제 자기 키우기 나름이에요. 자기 환경이 좋고 하면은 그거보다 좀 더 주셔도 되고 환경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그거보다 좀 덜 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식물을 보시면서 이 바나나 키우는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 한 요만했나? 요만했을 거예요. 잎이 한 요만한 잎 가져와서 3, 4, 5, 6, 7, 8, 9, 10 8개월 이 블랙코랄도 처음에 한 요 정도 사이즈 가져왔어요. 이거보다도 작은 사이즈를 제가 가져왔어요. 5월 달에. 올해 5월이에요. 올해 5월. 작년 5월이 아니라. 정말 비료 좋아요, 식물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 마크로리자도 이만큼 키우는데 1년 안 걸려요. 유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일단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정한 양의 비료. 흔히들 말하는 영양제 있잖아요. 영양제는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비타민제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몸의 활력을 좀 북돋아 주는 거지. 그게 꼭 비료는 아니에요. 비료는 인, 칼슘, 질산, 그 외에 다량의 미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단백질, 뭐 탄수화물, 비타민, 5대 영양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료, 이 알비료 이 쓰임새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알비 물론 비싸고 좋은 비료 많아요. 그거 쓰면은 좋기도 해요. 더 좋은데 이제 뭐 비용 많이 들고 또 액기 같은 거는 용량 맞춰 섞어 쓰고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연면십이라고 하잖아요. 영양제나 비료를 이렇게 분무기에 타가지고 이 연면십이라는 거는 잎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잎 뒷면에 뿌리시는 거야. 잎 뒷면을 보면은 요런 뒷면을 보면은 이 앞면은 광합성을 하기 위한 곳이에요. 이거는 강화성을 하는 거고 이 뒷면에 보면 기공이 있어요. 순도 쉬고 뭐 수분도 섭취하고 비료도 섭취하고 이 연면 시비가 참 좋은데 대신에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 앞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거짓말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샤워. 와 여기는 괜찮은데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로 닦아주는 정도고요. 먼지가 쌓이니까 먼지가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광합성을 덜하게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요 뒷면에 흔히 말하는 연면 시비를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해요. 시간 날 때. 예, 시간 날 때. 시간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키우는데 이 분무기에다가 비료 액비를 넣지 않아요. 저는 요 분무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알비료를 넣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 다시팩에다가 이거 그냥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거를 뭐 여기다 넣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없어지지가 않아. 물속에 있는데 왜 안 녹아요 하겠지만은 이게 코팅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천천히 녹거든요. 그래서 요런 다시팩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넣어가지고 좀 많이 넣어요. 많이 넣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걸 쓰는 거를 제가 여기 넣어놓은 지 지금 한 4개월 됐나? 이게 한 4개월 전에 넣은 건데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됐죠. 보시면은 안에 보이세요? 비료들 알갱이 잘 안 보이시나? 다 보여. 풀러서 다 보여, 다 보여. 아, 그래? 그대로 있는 거 다 보여요. 이게 그렇게 막 빨리 녹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녹고 나면은 투명하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지금은 그나마 아직 단단한데 완전히 녹으면 투명해가지고 손으로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껍질 쥐어짜듯이 쭉 그럼 지금 안에 있는 거는 넣은 지 얼마나 된 거예요? 4개월. 4개월 됐는데 아직 그대로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겉에 코팅은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게 슬슬 아, 원래 녹아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해요. 적당히 알아서 녹아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설이 아빠가 알비료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천천히 녹는데요. 이게 그래서 과비료에서 좀 안전하다고 이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해놓은 물을 식물에 직접 부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계속 녹아있거든. 이 안에서 계속 녹아요. 계속 녹으면은 이 비료 성분이 아무래도 진해져요. 진해지기 때문에 그럼 물을 더 타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물을 한번 붓고 한번 쓰잖아요. 쓰고 나면 물을 밑에다가
찰랑찰랑하게만 남겨놔요. 어차피 제가 이걸 한 번에 거의 다 쓰거든요. 찰랑찰랑하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속 우러나라고. 우러나라고. 우러는 나야 되니까. 이거 바로 붓는다고 해서 우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 찰랑찰랑 이만큼 바닥까지만 이렇게 해서 고개 잠길 정도만 남겨놨다가 다음에 쓸 때 새로운 물을 다시 부어요. 붓고 나서 해도 식물한테 바로 주지 마시고, 얘는 어떤 용으로만 쓰냐? 얘는 무조건 옆면 시비용으로만 써요. 이 뒷면에 이 앞면이 아니라 이 뒷면에만 뿌려줘요. 그러면은 나도 몰랐네. 이게 뿌리로 먹는 것도 좋은데 이 뒷면 기공으로 먹으면은 또 틀린 효과가 나타나요. 잎이 두툼해지면서 굉장히 잘 자라요. 그 옆면식이라는 게 원래 되게 식물한테 좋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과하면 안 돼요. 한 2주에 한 번은 하셔도 되고 생각날 때 가끔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잠시 분무기 좀 소개해달라고. 제가 지금 한 2년째 쓰고 있는데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싸요. 이거 정말 싸. 얼마 주고 사셨어요? 2년 전에 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5리터짜리거든요. 10,000원대고 이게 좋은 게 고장이 안 났네. 근데 그렇게 쓰면 분무기가 원래 고장이 되게 잘 나는데. 이걸 왜 쓰냐면은 이게 좋은 게 비료성 설명하다 이거 해도 되나? 잠깐만 해. 요 노즐 있잖아요. 노즐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분무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칙칙 뿌리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뒷면에 뿌리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안 돌아가죠. 그렇구나. 얘도 힘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싹 돌려놓고, 이게 식물을 키울 때는 힘이 안 들어요, 사람이. 잠시만요. 알비료 쓰시는 거는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알비료는 이거 노즐부터 설명을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뿌리면은 이 뒷면에 이렇게 딱 보면 뒷면에 뿌리기 좋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방향이, 이게 분무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뿌리려면 이렇게 뒤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딱 바나나 잎을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딱 뿌리면은, 지금 뿌리면 물 떨어질까봐. 그래. 이런 데도 이렇게 쫙 뿌리기 정말 좋아요. 알비료가 종류에 따라 틀린데 2, 3개월용이 있고 5, 6개월용이 있고 8개월용인가 10개월용짜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5, 6개월용을 써요. 그게 딱 적당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녹는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정도에 한 번씩 보통 분갈이를 하거든요. 이게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비료를 올려놨는데 요걸 분갈이 하면서 이게 만약에 흙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뿌리가 직접적으로 다치나요, 비료하고. 그럼 그게 안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아. 왜냐하면은 뿌리에서는 산성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녹여. 그러니까 얘가 물에서는 천천히 녹는데 이 뿌리가 딱 닿으면은 터져요. 산성에 의해서 터지면은 이게 한 번에 비료 성분이 쭉 빨려 들어가면은 과비료가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그 닿는 뿌리가 약할 수가 있거든요. 약하면은 오히려 이 삼투압 현상이라 그래서 이 비료가 그 식물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지가 오히려 뺏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또 녹아. 이게 어려운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요걸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갈이 하실 때는 위에 거를 먼저, 위에 흙을 좀 살살 걷어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흙으로 또 새흙하고 섞어서 분갈이 하시고 그 위에다가 그 흙 다시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뭐 간단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안에는 이 뿌리가 있는 데는 요 비료가 안 들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5, 6개월은 아니고 사실 뭐 한두 달만 해도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긴 걸 쓰긴 그렇고 너무 짧은 것도 좀 그렇고 딱 요 정도. 그리고 6개월용에 따라서 비료 성분이 틀려요. 그 뭐가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을 때 성장에 가장 좋은 게 요 6개월, 5, 6개월용. 요게 제 마음에는 쏙 들어서 이걸 쓰고 있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이걸로 쓸 거고, 뭐 국산이 좋은 게 나오면 전 언제든 국산으로 갈아탈 의향이 있는 사람이고 국산을 써야 돼요. 근데 서리 아빠 분갈이 할 때 그 위에 올려놓은 알비료가 좀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냥 상관없이 흙에 썩잖아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넣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넣고 한 달 지나면 또 넣고 그러면은 분갈이 할 때가 돼도 그 전달에 넣어놓은 비료가 있고 그 비료는 어차피 새 거니까. 그러니까 쓴 비료 한 5, 6개월 전에 비료는 섞여도 어차피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추가로 넣은 것들 새로 때문에 들어가는 저 비료 때문에 분갈이 할 때 될 수 있는 위에 그냥 위에만 이렇게 옆으로 잡고
살살살 걷어내면 잘 걷어져요. 한쪽에 살짝 걷어내놓고 나머지 흙 다 분갈이 한 다음에 위에다 또 살살 뿌려주고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분갈이 하고 나서 비료 성분이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분갈이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거지, 막 몸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약을 먹이면은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걷어내놨던 거를 저는 보통 분갈이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비료를 주기 시작해요. 한 달 후에라는 거는 새 잎이 한 장이 나왔을 때, 분갈이 하고 나서 새 잎이 한 장이 이쁘게 나왔다는 거는 분갈이 후유증도 없고 적응도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료를 줘요. 많이 이게 중요해요. 많이. 그리고 저희 흑이보배가 무비상토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무비상토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무비상토라고 해서 비료 성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 일반적인 상토는 한 6개월 정도의 갈 비료를, 식물을 6개월 정도 키울 비료를 넣어놓은 흙이고, 무비상토는 최소화한 건데 비료 성분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한 달 정도? 그러니까는 뭐 순환을 하든 아니면 분갈이를 하든 한 달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양의 비료 성분이 있어요. 그 안에 무비상토에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비료 성분의 용량이 어느 정도라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성분이 비료가 너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이것저것 섞는다고 해서 뭐 상토를 안 쓰고 섞는다고 해도 어차피 그 뭐 코코피트 들어가고 피트모스 들어가고 하면은 걔네가 거기서 작업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물에 넣었다가 소금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건조하고 포장해서 날라오는데 한 달 걸리죠. 배 타고 오는데 한 달 걸리지. 안에 숙성이 다 돼요. 숙성이 되면서 거기서 비료 성분이 생겨요. 영양분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건 썩으면서 생기는 거니까 영양분은. 그렇기 때문에 무비는 없고 좀 최대한 최소화시킨 흙으로 분갈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차피 그 자랄 정도의 비료 성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적응한 후에 한 달 후부터 비료를 주시면 돼요. 또 이 비료를 어떻게 쓰냐면은 흙으로 채운 거예요. 이 안에를 흙으로. 그냥 이 파이프에다가 요거 목화마대를 앞에다 대가지고 안에 흙을 채운 건데, 이 흙을 채울 때도 하단부 쪽에는 비료를 안 넣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까지는 비료를 안 넣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얘가 이 밑에서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좀 약할 수가 있어. 그 위에서부터는 흙을 넣고 비료 넣고, 흙을 넣고 비료 넣고, 흙 넣고 비료 넣고, 흙 넣고 비료 넣고, 이렇게 넣어서 넣고, 그 메인 위에 비료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물 줄 때마다 너무 많은 양이 녹아내리지 않냐 하시는데, 저는 물을 줄 때 이것도 한 번에 다 넣는 것도 아니고 식물 자라는 보면서 넣거든요. 보면서 넣고, 물을 줄 때도 굳이 위에서 부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서 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옆에서만 줘도 충분히 다 젖거든요. 위에 거는 그대로 있어요. 비료가 물이 안 다니까. 밑에만 이렇게 조금씩 필요한 만큼 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참 좋아요. 이 기근이 뻗어 나와서 거기에서 잔뿌리가 생성이 돼요. 원래는 기근이 흙에 묻히면은 잔뿌리가 생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잔뿌리가 생성이 될 때 그 잔뿌리가 생각보다 강해요. 이 밑에 있는 이 흙 속에 있는 그 뿌리보다 좀 더 강하더라고. 그 뿌리들이 비료를 먹기 시작하면은 잎이 순간적으로 뻥튀기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맸던 잎이 어느 순간 보면 막 뻥뻥뻥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저는 꼭 여기다 넣어요, 비료를.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작은 거 말고 큰 거 키울 때는 이 안에도 비료를 넣어요. 이거 뭐 고추봉 800원, 목화마대 이거 얼마 안 해요. 목화마대 하고, 이 안에는 배수성이 좋은 흙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흙을 넣으실 거면. 왜죠? 이게 이미 여기 화분에도 흙이 있는데 이거를 다 흙을 같이 보수성이 좋은 흙으로 해버리면은 안 말라. 다 안 말르면은 다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그렇게 물이 막 충분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배수력이 좋은 흙 안에 넣고, 그리고 어차피 목화마대가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목화마대가 뿌리가 굉장히 잘 박혀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요 안에 흙을 넣을 때도 비료를 같이 넣어요. 저는 쭉 같이 넣어. 쭉 같이 넣고, 이게 딱 처음에 꽂잖아요. 처음에 자, 이거 안에서 다 비료가 여기 보이네. 여기 비료 막 삐져나와 있네. 이렇게 어차피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자랐잖아요. 그럼 물을 줄 때 여기 밑으로만 주시면 돼. 굳이 위에까지 다 줄 필요, 이거 적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 밑으로만 주시면은 그럼 얘가 적당히 알아서 먹어요. 대신 처음에 이만큼 한 요만큼 어릴 때까지는 비료를 먹지 않게 그럼 거기는 안 넣고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식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높이서부터 비료를 넣어놓기 시작하면은 고기 닿을 때쯤 되면은 이미 얘는 커져 있어요. 커져 있고 기근도 두꺼워 튼튼해.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잘 먹어요 비료를.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올라오면은 여기서 요거보다 약간 위에서 또 물을 줘요. 물을 주면은 그 안에 있는 비료 성분이 같이 녹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뿌리가 이 비료에 닿으면 안 좋다고. 근데 이상하게 기근에서 나온 뿌리가 비료에 닿잖아요. 그럼 더 빨리 자라요. 원래 기근이 밖에서 생존하려고 더 강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훨씬 빨리 자라요. 그 뿌리 이 기근에서 나온 뿌리가 나중에 이런 거 이제 분해를 할 때 이렇게 빼보면은 뿌리에 이 알비료가 막 붙어 있거든요. 막 붙어 있는데 거기 뿌리는 더 싱싱해요. 막 실하고. 근데 이 안에 있는 뿌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마 너무 흙 속에 묻혀 있어서 그런가? 키워본 결과 이 기근에 닿을 때는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저는 이 할 때 비료 좀 많이 넣어요. 그다음에 저번에 어떤 분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몇 분이 이 비료 알비료를 넣는데 그 농약을 같이 써도 되냐? 비료는 비료고 농약은 농약이더라고요. 물론 둘 다 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예요. 그거 저 뿌리파리 몸 잡는 이거 말고 코니도 있제, 호모도 있제, 비리아웃 있제 이렇게 세 가지가 성분이 거의 똑같거든요. 요게 5, 6개월을 가요. 거의 알비료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알비료 처음 줄 때 얘도 같이 줘요. 저는 아예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 핑크색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 좋아요 이거. 이 알비료 줄 때 같이 뭐 많이 말고 이렇게 골고루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얘도 녹아요. 녹아서 물 줄 때마다 조금씩 녹아가지고 안으로 스며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막 집에 고양이 키우시거나 반려동물 키우시고 이러면은 이게 해놓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올렸잖아요. 비료 올라가고 그다음에 농약이 올라갔으니까 농약 올라갔으면은 여기다 흙을 조금만 더 덮어주세요. 좀 더 덮어주면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냄새도 덜 나요. 이거 저기 콩기름 냄새 쩐내 많이 나거든요. 이거 알비료가. 공기 중에 가루 달릴 일도 좀 적겠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어차피 한번 젖으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흙을 살짝 덮어주세요. 덮어주시면은 물 줄 때마다 안에서 알아서 녹아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얘 처음 줄 때 얘를 줬다는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5, 6개월 지나서 또 주시면 돼요. 또 주고 참 좋아요. 이거나 뭐 코니도 있잖아, 코모도 있잖아 똑같아요. 대신에 이런 거 쓰시면은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바꿔주셔야 돼. 성분이 틀린 걸로. 같은 걸 계속 쓰면은 내성이 생겨요, 벌레도. 바나나 물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라나 이게 물이에요, 물. 저 대야에다 물 받아놓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 물이 한 4일이면 다 말라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빨아들여서 마르는 거지 이게 뭐 여기가 건조해가지고 마르진 않거든요, 이 물 자체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물을 막 내뿜더라고. 제가 맨날 그만큼씩 보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있어봐요. 얼마나 겨울에 가습기를 틀 필요가 없어요. 제습기를 틀어야 돼. 잘못하면. 저희 실제로 진짜 제습기 틉니다. 저희는 틀어요. 저희는 답이 없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집에 뭐 이렇게 큰 거 몇 개만 있으시면은 겨울 내내 가습기가 필요 없어요. 아주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줘. 식물이 알아서. 반수경 재배 상시 저면으로 키우는 물론 이거를 바나나를 상시 저면으로 키우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집마다 틀려. 저는 물론 이 알로카시아도 여름엔 상시 저면으로 키워요. 물을 못 줘요. 매일같이 물을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대야 받쳐놓고 알로카시아도 다 그렇게 키우긴 하는데 그럴 때 이거 다시팩 다시팩 협찬 아닙니다. 아까 이거는 이 분무기에 넣으려고 일부러 끈이 달린 걸 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묶어서 넣어야 되니까 이거 다시팩 이거 되게 쓰기 편해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거 많이 넣어도 돼요. 뭐 집에 알비료 많으면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 아까 보셨잖아. 이건 생각보다 잘 안 녹아요. 물속에 있어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딱 뒤집잖아요. 이렇게 싹 뒤집으면 이렇게 탁 돼. 정말 편하죠. 다시팩. 이거 저기 다이소 거예요. 다이소 거. 20매에 1,000원인가 그랬어요. 콜로카시아는 원래는 어느 정도 물에 잠긴 상태에서 살아요. 그냥 어차피 보습력 좋으니까 보호에다 심고 그리고 안에 공기구멍도 많거든요. 안에 공복이 좋아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놔요. 화분에 반 정도 잠기게 받아놓고 물론
위에도 때때로 계속 보면서 상황 보면서 줘요. 비료를 위에도 올려주는데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넣어놔요. 되게 편하죠. 그게 그거였구나. 같이 가끔. 그게 그건지 몰랐지. 물이 모자라서 물을 채워주면은 알아서 이게 녹으면서 이렇게 돌아요, 물속에서. 정말 편하지 않나요? 사실 비료하고 농약 잘 쓰는 사람이 정말 식물을 잘 키우더라고요. 왜 이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나 뭐 이런 관념 말고 저기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하시는 분들, 배추 키우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퇴비를 갖다가 원래 빨간 흙이 퇴비를 넣으면 약간 검해지거든요. 흙이 까매질 때까지 퇴비를 넣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퇴비가. 그래서 상추가 요만한 아니면 씨앗을 하나 심어도 그게 보통 몇 개월이야? 한 4개월? 4, 5개월이면은 그게 수확하는 거예요. 뭐 봄부터 심는 게 아니라 가을에 심어요. 그러니까 늦 여름에 심어가지고 이제 추워지면 수확을 하거든요. 몇 개월 안 걸려요. 그 안에 그걸 그만큼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내는데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미 퇴비를 흙하고 섞어놨지. 거기다 웃거름, 나중에 위에도 또 거름을 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요한 영양분, 비료 이런 걸 또 줘요. 그러네. 엄청 빨리 자라요. 대신에 그게 바뀌잖아. 노지니까 뜨거운 햇볕 맞으면서 막 바람도 선선하게 잘 불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면 내기 운동 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근육질로 막 펌핑하는 거죠. 막 먹고 펌핑하고 막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자라요. 무 이런 것도. 고추도 한 5월쯤에 심어가지고 한 3, 4개월 뒤면 그때부터 따먹잖아요. 이제 엄청 들어가요, 거름이. 얘네들이 벌레가 엄청나게 생겨요. 사람이 먹는 이 야채 이런 류가 벌레가 잘 생겨요. 그런 말도 있어요. 배추 이런 거는 농약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어. 배추, 고추, 상추 거의 농약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에도 좋으니까 곤충도 좋아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정말 농약을 많이 뿌려요. 많이 뿌리는 대신에 이 농약이라는 게 여기 보통 써있기로 3일 지나면은 뭐 이제 성분이 날아가고 뭐 일주일이 지나면은 잔여물이 안 남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농약도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가지고 농약을 뿌리면서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이제 수확하기 얼마 전부터 딱 농약을 더 이상 안 쓰고, 그다음에 그때 되면은 뭐 비도 한번 올 테고 하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거를 이제 우리 식탁에서 먹을 때 우리가 또 씻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농약하고 비료를 잘 쓰는 사람이 식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알비료 쓰시는 거 아직도 겁내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비료 많이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큰데 비료 너무 조금 주면 잎이 다시 작아져 막. 그러니까 이 비료를 잘 쓰셔야 돼요. 비료는 필수다.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액비는 좀 위험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액비 잘 쓰시면은 정말 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럼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거는. 막 어떤 게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식물의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잎이 색깔이 약간 뭐 좀 흐려진다, 혹은 잎이 좀 작아진다, 아니면 뭐 빛이 좀 안 난다, 뭐 이럴 때 약간씩 틀리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뿌리 발달이 안 될 때는 뭐가 좀 더 들어가고, 뭐 줄기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알비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즐거운 식생활이요. 감사합니다.